현재로서는 김주애의 지위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로서 뿐만 아니라 차기 리더십도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중시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김주애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랑하는 자제분, 사랑하는 딸, 그런데 그 뒤로 존귀한 따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벌써 북한 노동당 간부들, 엘리트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거를 강요하는 거죠. 존귀하신 분으로 모셔야 한다는 점. 근데 이제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나온 거, 요거 좀 문구가 아주 미묘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 겸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종이라고 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뉴스핌에서 전문 기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북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70%, 80%는 지금 후계자로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이와 관련한 정보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 7월, 그러니까 한 1년 전에는 국정원이 김주애가 후계자가 유력하다, 그리고 후보군으로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주애의 다른 형제들도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막판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김주애가 가장 선두주자다, 후계 영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은 사실 좀 독특한 존재죠.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조기 유학을 할 때,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를 다닐 때 김여정도 함께 유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엄마인 고용희가 모두 없는 상태에서 10대 시절에 해외에서 같이 공부했다는 거, 이건 아마 두 남매 사이에 끈끈한 정을 맺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5살 터울인데 김정은이 20살이던 2004년에 엄마 생모인 고용희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 뭐 정철이라는 오빠가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이 사실상 후계자로서 동생 여정을 챙겨온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여정은 단순히 오빠의 어떤 보좌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와의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그리고 러시아 푸틴과의 만남 등 중요한 자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 그러니까 우리의 차관급에 해당하지만 북한 권력층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는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 그리고 여정동지를 통해야 일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주애의 지위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진에서 북한이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하다가 이제 배가 엎어지는 사고가 났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인데 김정은이 경로를 했습니다. 그 경로의 상당 부분은 이 돈을 많이 들인 신형 군함을 엎어뜨려 가지고 못 쓰게 만들 뻔한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김정은의 분노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또 후계자로서 앞으로 탄탄대로를 깔아주고 싶었던 김주애가 함께 지켜보는 그 면전에서 말할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과 그 핵심 지도부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권위, 또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 여기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만큼 이제 김주애를 좀 북한 김정은이 중시하고 있다. 자신의 후계자로서 뿐만 아니라 차기 리더십, 또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또 김정은도 이제 41살 젊은 나이고 김주애 이제 12살 정도 됐습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앞으로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상당 기간을 통치할 거기 때문에 꽤 오랜 후계 수업 기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 기간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김주애의 확고한 지위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주애가 아마 한 20살 정도 되면 북한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벌일 겁니다. 사실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74년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데서 후계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0년 북한의 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 선출이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도 94년에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으니까 그로부터도 14년을 더 후계 수업.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김정일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랜 기간 리더십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권력을 넘겨받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17년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사실은 김정일로서는 야, 이게 3대 세습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권력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가는 자기 그동안 세습 권력이 또 자기 자녀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판에 믿을 건 핏줄 뿐 이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뭐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오고 이랬는데 한 6개월 만에 복귀하자마자 막내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 짧은 후계 수업을 받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아버지가 이제 2011년 12월에 사망을 하면서 권력을 넘겨받았지만 그때 나이 2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과 군부의 그 노회한 고위 간부들이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자기를 호시탐탐 내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듬해인 2013년 12월에 고모부 장성택, 아버지가 후견으로 지명해 준 사람까지 무참히 처형을 하잖아요. 권력에 대한 도전을 했다 이런 이유로. 그 정도 극단의 어떤 처방을 써야 될 정도로 권력을 다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딸한테만큼은 나의 후계자만큼은 좀 오래 이렇게 수업을 시켜서 일찌감치 교육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이 정권, 김정은으로 말하면 이건 가업이거든요. 패밀리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만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데 정말 전력 투구를 할 겁니다. 김주애의 엄마인 이설주, 김정은의 부인이죠. 지난해 1월 이후에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사실 아버지, 할아버지와 되게 다른 행보를 보여요.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게 일찌감치 집권한 직후부터 자기 부인을 당당하게 퍼스트 레이디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북한 간영 매체에서 뭐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도 하고 공개 행사에 퍼스트 레이디로,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러 중국에 갔을 때도 부부 동반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11월 딸 주애를 등장시킨 이후로 이설주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이설주가 그동안에 장기 공백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만, 한 6개월 하면. 근데 그때는 대개가 출산 때문이었어요. 아기를 낳고 심지어 뭐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부른 상태로 나왔다가 몇 개월 사라졌는데 대북 첩보 당국이 뭐 자녀를 낳았다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출산을 고려해도 너무 장기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죠. 엄마 이설주가 나오고 딸인 김주애가 거기 나와 있으면 주애는 아버지 김정은, 엄마 이설주를 따라 나온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첫 등장이 그랬죠. 무슨 꽃갈신 같은 거 신고 위에 애들 아동복 같은 파카 입고 아빠 따라서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이런 아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한 20살 이상 되는 성인인 것처럼, 나이는 12살밖에 안 됐지만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성숙하게,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높이 구두까지 신고 이렇게 나와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엄마인 이설주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 있으면 주애는 더 이상 후계자로서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린 딸 정도로만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점을 의식해서 노동당 선전선동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서기실이라든가 이런 핵심 그 전략가들이 부인 이설주 동지는 좀 빠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애를 좀 띄워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도 아마 그런 판단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사실 우리가 후계자를 뭐 일찍 정하면 좋겠다 이렇게는 생각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9살짜리 딸애를 데리고 나와서 12살짜리 애를 무슨 열병식에 또 군인들이 와가지고 군 고위장성들이 설명하고 이러는 거 좀 넌센스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김주애를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인물로 내세워서 좀 뭐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건 아니냐. 또 더 뭐 좀 낮은 단계에서 생각해 보면 딸바보인 김정은의 어떤 딸자랑 수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의 상당히 좀 전략적인 고차원적인 이런 것들이 읽혀지기는 합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김주애를 내세워 가지고 권력 후계자로 자리 잡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또 엘리트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 어린애를 가지고 무슨 존경하는 자제분이니 하면서 군 장성들 노동당 간부들이 그 앞에서 쩔쩔매고 야 이거 정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또 올 초까지만 봐도 김주애가 한동안 공석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또 더 웃기는 건 아버지를 따라서 분명히 나왔는데도 북한 매체에서 한마디도 그거와 관련해 언급을 안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전선동 전략 차원에서 그런 노출 빈도라든가 또 찬양하는 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5월 달에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김정은이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할 때 김주애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외 활동, 외교 활동의 일환을 하는 자리에 딸을 데리고 갔다는 건 적어도 이거를 좀 공식화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북한 매체에서 김주애를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김주애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사랑하는 자제분, 이거 김정은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딸. 그런데 그 뒤로 존귀한 따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김정은의 시각이 아니라 벌써 북한 노동당 간부들, 엘리트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거를 강요하는 거죠. 존귀하신 분으로 모셔야 한다는 점을. 근데 이제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나온 거, 요거 좀 문구가 좀 아주 미묘합니다. 그러면 여러 김정은의 딸들 중에, 복수의 딸 중에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인지, 뭐 아들, 딸이 있는데 그래도 얘가 제일 낫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그런 지위를 진짜 부여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정말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더운 여름인데요. 후텁지근한 국제정세까지도 정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거고, 그 부분들이 뭐 주식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경제에도 한반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해가지고 많이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데 혼돈을 주는데요. 정확한 지식, 그리고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 떠먹여주는 TV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 만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